지금 현재 대출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또는 투자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대출에 대한 제한, 그리고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들을 자꾸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금리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최근에는 이런 금리의 인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꺼려 하시거나 또는 내 집 마련하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무주택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점 더 지나게 되면은 이 금리의 상승분이 더욱더 커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죠. 금리가 많이 오른다는 것, 이 부분은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에 플러스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더욱더 많이 상승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집에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매월 나가는 그런 대출의 이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대출을 내가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우스 푸어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출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집을 가졌지만 이자를 내면서 살아가기에 굉장히 버거운 사람들을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를 했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2008년도에 그런 하우스 푸어의 그 시대를 다시 겪지 않을까. 내가 과도하게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망하진 않을까. 또 이런 세계 금융 위기 같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이런 대출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 푸어를 통한 내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8년도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를 다시 한번 제가 회상을 해보면은, 그때 2003년도부터 부동산에 대한 완화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이제 대세 상승, 지금 최근에 3년 정도 전에 보면은 대세 상승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폭등의 시장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고,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무리해서 욕심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됐고, 너무나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나한테 내가 이제 감내하지 못할 보유 개수의 부동산들을 이제 보유를 하면서 그런 자산의 가치를 늘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하우스 푸어, 즉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맞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2008년도에 그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고 2012년도까지 부동산의 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이제 일부 주택을 구입하고 최근에 있었던 상승장에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자산의 보유 개수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년간의 주택이 폭등을 했던 이 가격의 상승분을 가져왔을 수 있었을 건데, 너무나 무리한 대출을 감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파산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도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하우스 푸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빨리 내 집 마련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루라도 빨리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 솔직한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해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부동산은, 그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주택을 거래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내가 청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몰라가지고 안타깝게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영상에서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산의 부를 많이 늘리신 분들이 임성배 TV를 보기보다는 내가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한 분들, 무주택자이지만 1주택이 되기 위한 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부동산의 재테크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1주택자가 되고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영상을 보시는 그 타겟층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부동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 때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들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면 사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루라도 빨리 사셔야 된다. 이런 제가 마인드 세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집이 꼭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하신 후에 내가 조건이 되셨을 때 적당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얘기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이 수익률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은 살 때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잘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중요한 것은 사는 것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하죠. 팔 때, 정말 팔 때의 가격이 내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최종 가격, 클로징 가격이기 때문에 파는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싸게 사서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면서부터 내가 수익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한 번도 내 집을 가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출 금리가 오르고 또한 이런 불안정한 시장, 지금 누군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폭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양극화의 시장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너무나 불투명한 시장, 그리고 부동산 인수 위에서조차도 부동산의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또다시 일기 신도시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의 국면으로 또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런 템포들을 좀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조금 미루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에 부동산의 규제책들을 발표하겠다. 이만큼 지금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을 베팅하느냐, 오르는 것을 베팅하느냐, 이거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개개인의 선택인데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내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저울질하기보다는 나의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내 상황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주택 전략들을, 매입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라든가 경매라든가 구축의 매입이라든가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내 집을 먼저 마련하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그 시기적인 타이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오르고 불안정한 시장이고 하니까 관망을 하고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우스 푸어는 뭐냐면 집을 가져서 가난한 빈곤한 사람들이 아니라 집을 갖지 못해서 월세를 내고 전세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금리라든가 사회 변수라든가 여러 시장 경제 상황에 있어 가지고 주택의 가격
가격의 조정은 늘 있고, 저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사업과 그런 것들, 그 투자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지만, 저 역시도 앞날을 맞추어 가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는 부동산이 있을 때, 그리고 내 기준에 맞는 그 부동산이 생기게 됐을 때,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는 세대수라든가 그리고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그 교통망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해 가지고 내 기준에 들어가면은 그런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사는데 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가정 생활을 잘 이룰 수가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내를 믿고 아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내가 후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힘을 넣어주고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은 가정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택한 물건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그런 부동산을 뭐 조금씩 늘려가거나 아니면은 리밸런싱 하면서 그런 부동산들을 자꾸 좋은 것들로 이제 교체를 시켜주는 거죠. 이랬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진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올라가는 가격의 부동산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죠. 공부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유튜브를 보고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믿고 그런 사람들의 말만 믿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분석하고 공부하고 주변의 입주 물량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임장도 가보고 하면서 내 기준점에 맞는 그런 부동산들을 선택해서 첫 번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종잣돈을 불려가면서 또 다른 부동산의 재테크들을 하면서 이제 하우스 푸어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정말 자산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이 없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억이 없어도 행복하다 말씀할 수 있는데 10억이 있으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100억이 없어도 행복하다. 100억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들과 긍정적인 얘기들이 혼돈하는 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되는 부동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일정 가격 수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동산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년이 넘는 부동산의 시장에서 현장에서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가장 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가 가장 싼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기준에 맞는 부동산을 사서 내가 그 부동산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 부동산의 게임은 결론적으로 내가 파는 시점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파는 시점이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팔 수 있다면 부동산의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동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혹지에 산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죠? 청약 당첨됐는데 너무 타입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외곽인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나 아니면 메일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부동산의 믿음을 갖고 내가 그 부동산을 손절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시간과 그리고 내가 그런 대출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의 기준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된다면 대출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금은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가 강해서 사지 못하죠. 하지만은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완화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리고 내가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내 집이 필요하다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내 아이들이 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야, 하락할 거야, 폭락할 거야,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그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산가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늘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파는 가격을 정하고 파는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가격에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용기와 그 힘과 여력을 만들 수만 있다면 나중에 반등이 됐을 때,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가 가격과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소유권을 내가 가졌을 때,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내 집 마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일본처럼 될 것 같은데, 폭락할 것 같은데, 일본도 지금 핵심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입지에 좋은 믿음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그거를 장기 동안 보유하고 일정 타이밍에 왔을 때 환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좌절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빨리 내 집 마련해라, 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들한테 늘 있을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고 주택을 샀다 팔았다 해보고 세금을 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들을 잡을 수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그리고 두려움이 많으신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내가 무엇을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대출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능력치들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물량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주변에 어떠한 물건들, 그리고 어떠한 아파트들, 어떠한 부동산들이 향후에 가치를 발해서 빛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나한테 맞는 부동산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씩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우스 푸어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7%, 8%, 10%대 투자를 계속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금리 기조가 너무나 많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된 이런 긴축 재정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를 떠나서 내 집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주택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에 대해서 집을 가지면서 대출 이자를 많이 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집이 없으면서 월세나 전세 금액을 계속 올려주시는 것을 향후에는 더욱더 두려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대출 금리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대출 금리를 두려워서 내 집 마련을 피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집을 갖지 못해서 월세나 전세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정말 위험한 행동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주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극화의 시대는 엄청나게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주택 한 채는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점들이나 타이밍적인 부분들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마인드셋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런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왔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들, 생각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